다음이 4번 과점 주주. 자, 먼저 과점 주주의 뜻부터 봅시다. 여기서 과자, 이 과자가 많을 과자. 과점 주주 했으니까 주식을 많이 소유한 자가 바로 과점 주주다 하면서 법에서는 몇 퍼센트가 많다에 대한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점 주주는 법인의 총 발행 주식 수에서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 볼 때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50% 숫자가 아니에요. 포인트는요, 여기에서 초과 글자가 포인트예요. 이 내용이 23회 때 나왔던 문장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다. 틀린 겁니다. 초과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의심 나가지고 저를 쳐다보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그럼 거기서 답글 해줄게요. 이 볼 때 이상, 이하, 이자 나오면서 앞에가 숫자가 있죠. 그러면 요 앞 숫자는 포함한다 하세요. 그리고 이자 없이 초과 아니면 미만 이렇게 나오면서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앞 숫자는 버린다 하세요. 보니까 여기에서 이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버려요. 버림으로써 시작점은 50.1%부터 시작. 이상 되면은요, 50%부터 시작. 여기는 초과자이니까 50.1%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보시면 왜 얘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일단은 초과자가 포인트라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법인 하면은 공개된 법인을 보고 상장 법인,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을 보고 비상장 법인 그럽니다. 공개된 법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구입하니까 50% 초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바로 상장 법인이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빵은 누구냐면 이재룡과 그의 가족이 대빵입니다. 이재룡과 그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대한 내용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대빵이에요. 그러면 상장에서 50% 초과가 나올까요? 나오지 못해요. 그럼 이는 뭘 말할까요? 비상장 법인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법인 해가지고 가로하면서 상장 제외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 법인의 의미는 비상장 법인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로서 비상장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대빵입니다. 대빵이니까 너의 마음대로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 가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 가능하니까 너는 맨 처음부터 취득으로 보겠다로 나온 것이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 같은 말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교재는 주식 취득 그러고요. 어떤 교재는 간주 취득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시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줄게요. 자, 과점 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비상장 법인의 주주총회에다가 부동산 취득하자라고 안건 올려요. 그러면서 과점 주주가 손 한번 번쩍 들었다면 그때는 50.1%의 찬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 안건이 통과됩니다. 벌써 과반수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건이 통과가 되면서 비상장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취득한 후에 과점 주주가 돈이 궁해서 부동산 취득된 거 팔자라고 안건 또 올려요. 그러면서 주주총회에서 안건 올라갔으면 과점 주주가 손 한번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 50.1%의 찬성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건이
통과됩니다. 그러면서 비상장 법인은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았어요. 팔았으면 현금 들어왔을 때 그 들어왔던 현금에 대한 내용을 각기 주주들에게 지분율만큼 나눠줍니다. 여기서 과점 주주는 끝에서 자기 지분율만큼 가지고 가죠. 너는 너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너는 처음부터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뜻이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이에요.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표현된 글자, 물론 기본서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적어졌으나 그 내용 알 필요 없고 이 칠판에 적어진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전서 나온 말은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어지죠. 이제 이 내용으로서 의미적 내용까지 같이 가봅시다. 자, 의미적 내용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내용의 의미는요. 상장이다, 비상장이다. 여기 적어놨네. 비상장. 여기 이 법인은 비상장 법인의 의미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취득세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였을 때 과세됩니다. 그럼 여기는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장이니까 이 부동산 등이란 말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의 의미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점 주주가 끝에서 자기 지분율만큼 가져가죠. 너는 처음부터 너의 지분율만큼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뜻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의미적 내용은 지분율만큼에 대한 의미적 내용으로 써갑니다. 지분율만큼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상으로서 취득세 과세되는 범위 이렇게 물어본다면 간결하게 답은 지분율, 이 답이 되겠죠. 지분율만큼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내용으로서 체킹해 주면은 6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서 지방세법 제7조 나오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5번 5항 굵은 글씨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 밑줄 적는 것은 비상장 법인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부동산 등 밑에다가 밑줄 적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 적고요. 그리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 거기다가 밑줄 하면서 적는 것은 지분율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지분율 적었습니까? 그럼 밑에서 기억 나오는데 기억에 대한 내용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버릴 것을 왜 위물에다가 적어놨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위물 보니까 아주 간략간략하게 좋죠. 또 문제 푸는 요령도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주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위물 보자마자 이거 잘 나왔네 하면서 강의는 안 듣고 가져가신 분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분은 공부량을 많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강의 들었죠? 들었으니까 버릴 건 또 버려야지. 버리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거 버리고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밑에서 니은에다가 별표시 하나. 별표시 하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의 지문이 워낙 길죠. 워낙 기니까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설립 시 과점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였으면 과점 주주가 아니었으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설립 시 과점 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 정책상으로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적으로서 설립 시 그 글자 있으면 끝말 가시면 되겠죠? 끝말은요 과세하지 아니한다. 설립 시 동그라미.
끝말에서는 치드로 보지 아니한다. 거기다가 밑줄. 이렇게 두 구절만 알았으면 요 한 문장 석줄은 암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니은에서 지분율 변동되었을 경우에 지분율에 대한 납세 의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분율 변동됐을 때 지분율 계산에 관한 내용의 문장이에요. 근데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볼 때 A번 문장과 B번 문장과 C번 문장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석줄, 넉 줄 됩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거기 A번 문장에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거기에다가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그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모두. 취득으로 보아. 거기다가 밑줄. 이렇게 두 구절만 알았으면 요 한 문장은 암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앞에서 설립시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 경우는 설립시가 아니란 경우예요. 그 내용 알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50%였다. 이랬으면 초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음으로써 과점 주주가 아니에요. 과점 주주가 아니니까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른 주주로부터 10%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합치니까 60%로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죠. 이때는요. 모두 취득으로 본다. 모두 몇 프로? 60%.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번은 꼭 주겠죠. 이 앞에 문장도 있지만 꼭 주는 건요. 이걸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니까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뭐다? 모두. 이 경우의 숫자는요. 60%가 모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밑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의 지분 비율.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의 지분 비율. 이제 문장에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면 끝말은요. 모두, 과세. 이 모두가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의 지분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B번. 과점 주주가 밑줄. 그리고 증가된 경우 밑줄. 과점 주주가 증가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증가분 취득. 증가분 취득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51%였어요. 그러면 50% 초과되었으니까 과점 주주죠. 과점 주주로서 51%에 대해서 과세했어요. 그리고 후에 10%를 증가했다고 한다면 합치니까 61%. 여기 61%에 대해서 모두 과세다. 이렇게 나온다면 51%에 대해서는 두 번 과세. 이중 과세입니다.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만큼 과세? 증가분만큼을 과세하겠다. 증가분이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10%, 10% 과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에서 문장에서 과점 주주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증가된 경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끝말은요. 증가분, 취득으로서 과세된다. 라는 이로써 나오게 되는데 자 만약에 과점 주주가 나왔는데 뒤에가 증가된 경우 이 말이 없어요. 없고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내용 기억하시는 것으로서 7페이지 보시면 왼쪽 맨 위에서
단서,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 주주가 밑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증가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뒤에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적는 것은 육고로. 같은 말, 총 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총 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고 적으세요. 적었습니까? 그럼 요 내용도 어때요? 증가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끝말은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다가 찾아서 동그라미. 먼저 가신 분은 좀 서러울 거예요. 밑추친 것들이 많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뭐만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아직 안 갔으니까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증가분 취득. 이렇게 두 구절만 알았으면 이 한 문장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증가분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증가분 밑에 적는 것은 차이난 비율이라고 적으세요. 차이난 비율.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후 과점 주주에서 종전 과점 주주의 비율을 뺀 차이난 비율인데 그 내용까지 전부 다 알기 힘드니까 간결하게 차이난 비율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고 이제 그 내용 설명해 줄게요. 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증가된 경우입니다. 이제 반대로 감소로 갑시다. 감소하는데 51%였다. 그러면 51%로서 과점 주주였으니까 과세했죠. 그리고 후에 10%에 대한 내용을 팔았어요. 팔았으니까 감소죠. 이때 남아있는 것은 41% 남습니다. 그리고 후에 30%를 취득했다. 이랬으면 합치니까 71%. 71%로서 다시 과점 주주 되었죠. 이랬을 때 71% 모두 과세다. 이렇게 나온다면 51%에 대해서는 두 번 과세.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가분 취득이다. 증가분은 후 과점 주주에서 종전 과점 주를 뺀 차이난 비율. 몇 프로입니까? 20%. 20%를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증가분이에요. 자, 문장 보니까 질문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글자는요.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증가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취득세 과세냐 과세하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으로서 해년마다 이 파트는 문제 나옵니다. 매년마다 나왔어요. 이 내용은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세에 대한 내용, 페이지에 대한 이로서 총괄 몇 페이지 물량이냐면 거의 한 40페이지 물량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위물에 있는 내용으로서 문제 푸는 요령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내용 가지고 문제 풉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죠. 자, 먼저 응용 기출문제로서 1번. 1번에서 과점 주주의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자, 문제 키는요. 과점 주주, 과세되지 않는 것. 이제 문제 키 잡았죠? 거기에서
기억 보니까 거기에 오른쪽 약간 가보세요. 어떤 글자가 하나 딱 튀어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글자가 튀어나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무시다가요, 법인요. 이거 아니죠? 뭐 나왔어요? 설립시. 그 다음에 보자마자 끝말은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답 되겠죠? 기억 답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밑에 줄에서 나온 말이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죠.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모두 과세. 모두니까 과세로서 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과점 주주가 나왔죠. 거기에 쭉 가보니까 밑에 줄 끝에서 증가된 경우 나오죠. 그러면 과세다? 과세지 않는다. 과세. 뭔만큼? 증가분만큼. 과세니까 답 아니겠죠. 다시 니을에서 과점 주주 나오고 거기에 쭉 가볼 때 끝에서 총, 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그러면 증가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 걸 곤란하게 했으니까 거기에서 답은 기억, 니을이 답 되겠죠. 답은 거기에서 3번. 2번 갑시다. 2번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 뭐 나왔어요? 직계 존속. 직계 존 비속관 나왔죠. 원래 직계 존속 나오면 뒤에는 직계 비속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직계 존속 그대로 보자마자 직계 존 비속관. 문제 개별적 키 잡아냈죠. 그리고 뒤에서 쭉 가보니까 그 옆에서 교환 글자 있죠. 그러면 끝말은요, 유상. 다시 해줄까요? 문제 키로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교환 글자, 대가 입증 글자, 파산 선고 글자, 대가 입증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 글자가 있으면 끝말은요, 유상. 없으면요, 증이요. 교환 글자 있죠? 뭐라고 해야 돼요? 유상.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무상이다? 틀렸죠? 무상이 아니라 유상. 2번 틀렸고요. 3번 봅시다. 3번에서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 뭐 넣었어요? 직계 존 비속간 이 말 나왔죠? 그러면 뒤에서 글자 찾기. 뒤로 쭉 가보니까 밑에 줄 첫 글자 대가, 지급, 입증 있죠? 그러니까 대가, 입증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유상. 맞죠? 3번 맞는 문제 안 됩니다. 제발 이런 문제만 나오길 비서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아, 이해하시려고? 이제는 이해 떠나. 이해 떠나고 답만 내면 돼. 아니에요? 아, 이해해서 문제 푸시려고? 그때는 이미 시간은 늦으리. 왜 시간 늦냐면은요,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의 문장이 석 줄, 넉 줄이에요. 그 내용을 다 읽어보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면 문제는 안 풀려요. 또 짜증만 나요. 말해줄까요?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보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첫 과목에 대한 내용으로서 1교시 과목이 있어요. 1교시 과목에 대한 내용이 중개업법 과목이에요. 그럼 중개업법 과목에 대한 내용, 이제 문제 풀 때 여기는 참 더럽잖아요. 토시 쌈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리 계속 써요. 그래서 쑥 하다가 이제 공법 갔어. 공법 보니까 또다시 힘들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문제 풀다가 그래도 공법 교수, 유정 교수 강의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잘 찝어. 그 정도 강의 찍고 문제 풀면은요, 50점 맞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로 문제 찍고 풀고 갔어요.
그래도 머리는 아프겠지. 안 아픕니까? 머리 아프고 그리고 나서 쉬다가 2교시째 가보니까 자, 맨 앞에가 지적번 나와요. 지적번은 쉽죠. 쉬우니까 이건 암기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 쉬우니까 좀 풀려. 그러다가 등기법 나와요. 등기법 짜증 중에 왕짜증이거든. 그러면서 여기에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자기 머리가 없어요. 좀비야. 왜 좀비가 되냐면요. 세법 문제 보니까 세법 문제가 한 문제당 22줄, 23줄이에요. 이러니까는 짜증이 나면서 좀비가 돼. 이제 머리로 푸는 건 아니에요. 몸으로 풀어요. 풀면서 모르겠는데 쭉 보니까 어느 정도 단어가 본 적이 있어. 그걸로 보고 찍고 나와요. 이렇게. 찍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험장 나오면서 울어. 왜? 찍었으니까 울고 나옵니다. 울고 나오다가 한 4시, 5시쯤 되면 가답 나오죠. 그때 답을 맞춰보니까 그때서 웃어. 왜? 몸으로 풀었던 게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법을 맞추는 겁니다. 몸으로 풀어야 돼. 머리 안 풀어져. 왜? 앞에서 머리를 다 써가지고 머리 없거든. 좀비거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몸으로 푸는 겁니다. 몸으로 풀기 위해서 단어 집어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 어려웠는데 여기 시험장에서 나오고서 풀어보니까 답을 내보니까 11개, 10개 이 정도 맞췄어요. 좋잖아요. 아닙니까? 세법 16개 중에서 3개는 엄청나게 어려웠으니까 그건 틀리고 그럼 13문제 중에서 10개 맞췄으니까 잘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만 찾기 하시면 됩니다. 단어 찾기 하시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자, 거기에서 문제 또 풀어봅시다. 풀어볼 때 거기 4번 보세요. 4번도 지문 보니까 엄청 길죠. 거기 약간 가니까 어떤 글자가 탁 튀어나와요? 이제는 답할 수 있겠죠. 설립시. 법인 아니죠. 설립시 나왔어요.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과세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끝에 보니까 취득으로 본다? 틀렸죠? 뭐로 가야 돼요? 보지 아니한다.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서 2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취득세, 과세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자, 과세되는 것, 기억, 기억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어떤 글자 튀어나옵니까? 분할.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분할 단어, 이전 단어만 있으면 무조건 과세다. 분할 단어 있죠? 과세. 니은에서 토지 지목이 밭전, 밭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의 증가, 지목 변경 가액 증가, 과세. 뭔 만큼? 증가된 만큼. 그 다음에 리을에서 거기에 디귿에서 거기에 약간 가려고 했더니 나온 말이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 나왔죠. 그럼 뒤에서 글자 찾기. 조합 글자 있으면 과세. 조합 글자 없으면 비과세. 조합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비과세. 리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미등기 나왔죠? 그 말은요? 과세. 그리고 디귿에서 미음에서 개수 뭐 나왔어요? 개수 나왔으니까 과세. 뭔 만큼? 증가된 만큼. 그리고 비읍에서 거기에 쭉 가보세요. 어떤 글자 낍니까? 머리 쓰지 말고 읽지 말고 그냥 단어 찾기 합시다. 이전 나왔죠? 그 말은요? 과세. 그럼 과세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이 될 것이고요. 6번에 볼 때 6번에 답은 냈죠.
거기에서 이제 2번 갑시다. 선다 2번. 형제 간의 부동산 물건 들어갔죠? 그리고 그 옆에서 교환. 이니까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 그리고 3번에서 직계 전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자, 주택, 물건 들어갔죠? 그리고 증여, 받았으니까 증여, 취득으로서 과세. 그리고 4번 파산 선고. 글자 보자마자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 그리고 5번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못 나왔어요. 조합이. 였으니까 과세. 바로 옆에 조합원용 나오죠. 그럼 조합원에게 과세.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 그러면서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답은 1번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설명에 대한 해드려야겠는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네. 5분 남았네요. 5분 남아서 해드릴게요. 금방 합니다. 자, 먼저 기본서부터 봅시다. 기본서에서 73페이지 에서 2절 납세 의무자, 원칙적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의 뜻은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 뜻입니다. 그럼 취득세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취득한 자. 그리고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앞에다 붙여요. 사실상 취득자.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글자 부동산 등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니까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뭐 나왔어요? 미등기. 나왔으니까 뒤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아시겠죠? 그리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 또는 그랬으니까 소유자일 수 있고 양수인일 수 있다. 여기서 양수인에 대한 내용은 같은 말로서 매수인이란 말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차이점은 약간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까지 알게 되면 너무 이론적이니까 알지 말고 양수인 나오면 매수인이란 말과 같다 하시면 돼요. 매수인이니까 산 사람이죠. 샀던 사람을 보고 매수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샀던 사람이니까 취득자 되겠죠. 그리고 소유자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소유자 밑에 적는 것은 임차하여 준 경우에서 임차하여 준 경우에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까지 알고 밑에 있는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니까 납세 의무자는요. 승계, 취득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장이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의 문장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1가로 옆에다가 중요도로서 동그라미 3개 별 표시 하나까지는 안 되고 동그라미 3개는 돼요. 그런데 문장의 지문이 엄청나게 길죠. 1가로 문장이. 읽어드리면 건축물 조작 그 옆에서 설비 동그라미.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서 주체 구조부 하면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외자 이 말 나왔으니까 주체, 구조부란 말이 안 나왔다는 거죠.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란 말은 뜻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임차인.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 가설한 말은 설치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에다가 밑줄. 그리고 거기다가 소유자라고 적으세요. 소유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소유자란 말로 나오지 않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대로 나옵니다. 뜻은 안 나와요. 이제 문장 보니까 그 문장이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이죠.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미리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설비 나오고 뒤에가 하나가 되어 이렇게 연결됐으면 막바로 중간 글자 보지 말고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말이 있으면 맞고요. 없으면 틀려요. 이제 결과적 내용까지 빼드렸으니까 예습까지 하셨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주체, 구조부 하면은 건축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주요 구조부란 말과 같습니다. 주요 구조부는요. 대들보 있고 기둥 있고 벽 있고 지붕 있는 게 주요 구조부.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로서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는 임차인에게 빌려주었다. 임대하여 주었다고 하였으면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는 자기 영업활동이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설치했다고 하였으면 건물 가치 어떨까요? 증가돼요. 증가되고 이 증가분은 소유자에게 기속되니까 소유자 너가 엘리베이터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인데 여기에서 의문점 같죠? 의문점 갖는 것이 아니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을 소유자가 설치하지 않았는데 웬 소유자가 납세무자 이렇게 하니까 의문점 갖겠죠? 그럼 그 의문점 풀어드릴게요.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자기가 설치했던 이 엘리베이터를 뛰어갈 수 있다 없다? 뛰어가요? 못 뛰어가요. 왜? 건물과 하나가 됐거든. 하나가 됐으면 못 뛰어가잖아요. 못 뛰어가니 이거 누구 거? 소유자 거. 소유자가 곧 누구?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럼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에 대한 내용으로서 출제자는요. 이 글자는 꼭 줘야 돼. 엘리베이터 글자 줘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설비. 설비 줘요. 못 뛰어가야 소유자 것 되겠죠. 못 뛰어간다 글자로서 뭐가 나오대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설비 나오고 하나가 돼요. 이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 있을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근데 그 글자가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로에서 이 가로에 대한 내용 버리고요. 뒷페이지 3번 3가로 지목 변경 밑줄. 지목 변경되면 가치는요? 증가되죠. 그 가치의 증가분은 누구에게 기속되냐? 소유자에게 기속되니까 임차하여 줬어도 소유자가 납세무자. 지목 변경 글자 보자마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물어본다면 끝말은요? 소유자. 그 다음에 다시 4가로 외국인 소유 밑줄. 그리고 밑에 줄에서 임차여 수입 밑줄. 자, 임차여 주었으니까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이 문장의 소유자는 외국인 됩니다. 그럼 외국인에게 취득세 징수하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말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수입한 자 너가 대신 납부하라. 라는 이유로서 외국인 소유 나오면서 임차여 수입 이렇게 말이 연결되면 끝말은 수입한 자. 수입한 자에다가 밑줄. 그리고 5가로에서 상속. 상속일 때 사실상 취득자는요. 일반적 상식이죠.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각자. 상속인에 대해서는 단독 상속. 상속인 각자는요. 공동 상속. 상속인 나와도 맞고 상속인 각자 나와도 맞아요. 끝말은 취득으로 본다. 에다가 밑줄. 그리고 6가로에서 밑으로 셋째 줄. 첫 글자 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 조합 2. 조합 2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과세다, 비과세다. 조합 2 나왔으니까 과세죠. 과세. 바로 옆에 조합 원용 밑줄. 누구에게 과세? 조합 원에게 과세. 그러니까 끝말은요. 조합 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이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뒤에서 조합이 이렇게 나오고 바로 옆에가 비조합 원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죠. 조합이 나왔죠. 과세. 과세. 누구에게? 비조합원에게 과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말 보세요. 끝말 보니까 끝말에서 나온 것은 비조합원용은 제외된다. 일단은 거기다 밑줄. 이제 해보죠. 방금 이제 밑줄 친 거 보세요. 칠판에 적어줄게요. 조합이 미쳤죠. 그리고 바로 옆에 조합원용 미쳤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이 나왔으니까 과세다. 누구에게? 조합원에게 과세다. 이러니까 뒤에 끝말은요. 비조합원 제외. 됐습니까? 다시 이제 이걸 변형해서 조합이 나오고 비조합원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요. 누구에게 과세? 자, 조합이 나왔으니까 과세잖아요. 누구에게? 비조합원에게. 끝말은 비조합원이 취득한 것을 본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끝말은 뭘로? 조합원이 취득. 이러니까 거기 뒤에서는요. 비조합원용 제외. 되겠죠? 다시 조합이 나오고 비조합원용 나왔으면 끝말은요. 비조합원에게 과세. 자, 비조합원이 취득한 것을 본다. 뒤에서는요. 조합원은 제외. 되겠죠? 그 문장을 전체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은 조합이 나왔으면 과세. 바로 옆에가 조합원용 나왔으면 누구에게? 조합원에게. 그리고 조합이 나왔고 바로 옆에가 비조합원용 그러면 누구에게? 비조합원에게. 이렇게 아시면 그 문장 다 외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7가로 버리세요. 8가로 버리고요. 그리고 9가로 보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 좀 비석 나왔죠. 배웠던 거죠. 배웠던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 줄게요. 기본서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 유의문에서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오른쪽에서 맨 밑에 박스에서 1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을 본다. 상속 나왔죠? 뒤에서 어때요? 상속인 각자. 끝말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1번 맞고요. 2번 갑시다.
2번으로서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 설비 뭐 넣었어요?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요. 뭐 넣었어요? 하나가 돼요. 자, 설비 나오고 하나가 되어 이 글자 연결됐으니까 그 옆에 있는 글자 보지 말고 끝말 가세요. 끝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있어 없어요? 없죠. 끝말에 이를 가설한 자 그랬잖아요. 없잖아요. 틀린 겁니다.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길 비서요. 벌써 33에 12에 26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외국인 소유 나왔죠. 뒤로 쭉 가니까 그 줄 끝에서 임차여 수입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납세자는 수입한 자. 맞죠? 4번 지문 엄청 길죠. 거기에서 이 글자 찾기. 밑으로 가보니까 둘째 줄, 첫 글자 딸은 이렇게 나온 줄, 그 줄 옆에서 조합이 나왔죠. 바로 옆에 조합 온용 나오죠. 조합이 나왔으니까 과세. 누구에게? 조합 온에게. 그럼 끝말은요. 조합 온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4번 맞고요. 5번 갑시다. 5번도 지문 길죠. 거기에서 볼 때 국가 등의 기소, 기부채납 조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글자 보자마자 이제 뒤에서 글자가 있으면 과세, 글자가 없으면 비과세. 글자 찾기. 뒤로 쭉 가보니까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반대급부로 이 글자 찾는 겁니다. 보니까 글자 반대급부로 글자 있죠?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과세. 그런데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5번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들 다 설명드렸어요. 오늘 얘기에 대한 내용이 몇 페이지 안 된 것처럼 보이나 기본서로서는 거의 한 50페이지 정도 물량입니다. 이제 그 물량에 대한 내용으로서 복습해 드릴까요? 그냥 가실 겁니까? 시간은 저 시간 오버됐어요. 지금 10분이니까 오버됐습니다. 복습에 대한 내용은 3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3분 복습해 드릴까요? 그냥 가실 겁니까? 어때요? 저는 여러분 뜻에 따라가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해드릴게요. 자, 페이지에 대한 내용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이 페이지에서 1가로 취득세는 재산 증가력의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다. 취득의 뜻은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으로서 유상취득도 과세, 무상취득도 과세, 원시취득, 취득으로 본다, 간주취득도 과세다. 그 밑에 시커먼스,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라는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 그리고 또 그 밑에에서 취득세 성립 이만 나왔으면 취득하는 때, 취득세 확정 나왔으면 신고, 그리고 납세지 나왔으면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소재지,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폐가 취득이니까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지로 되고요. 그리고 D페이지 가져서 3페이지에서 N쪽에가 신고 납부에 대한 문제 키웠다면 상속 단어, 증여 단어, 등기 등록 단어 찾아보고 없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됩니다.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도 60일 내에 신고 납부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 제외. 이 내용을 조심하시면 되고 상속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 증여 말이 있다면 달의 말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 등기 등록 이 말이 있으면 등기 등록 하러 가는 거니까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뒤에서는 가산세 가산 끝말은 보통 징수.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가산세에 관한 내용의 문제였을 때 기억에서 의무란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 뜻에 관한 내용의 문장이다. 니은에서 A번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20%. 그리고 B번 부정 나왔으면 40% 가산세. 그리고 그 옆 페이지 옆에서 C 적게 신고 나왔으면 10%. 법인 장부 작성 불 나왔어도 10%. 문장을 쭉 가볼 때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주식, 지목 변경 글자가 없으면 산출세계 80, 있으면 중가산세 제외로 아시면 되고 그리고 6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였으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B번에서 1년 내 한 건으로 보아 이 말 넣었으면 끝말은 면세점 적용.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였으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D페이지에서 4페이지 오른쪽에서 문제 푸는 요령.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 곤자 나왔을 때 앞에가 광어 양식이 있으면 포함한다. 곤자 앞에 광어 양식이 없는 곤으로 나온다면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또 취득세 과세냐 과세하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고급 오락장, 별장, 고급 주택, 골프장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로 되고요. 그리고 또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취득은 비과세. 애국 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D페이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소, 기부 체납 이렇게 끝났다면 비과세. 끝나지 않고 뒤에가 반대급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있으면 그 말은 과세로 아시면 되고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나왔으면 과세.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나왔으면 비과세. 그리고 밑에에서 법자 나오고 환매 나왔으면 비과세.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이렇게 나온다면 끝말은 과세. 그리고 밑에에서 문장 쭉 가볼 때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한 문금 나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비과세. 대수선 나왔으면 과세로 되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이전이란 글자와 분할 글자가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나온다면 끝말은요 과세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D페이지로 가져서 문장을 쭉 가볼 때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왔으면 이 부담부 증여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채무로 끝났다면 유상, 나머지로 끝났다면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문장 쭉 가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대가 입증, 교환, 경매, 파산 선고 글자가 있으면 끝말은요 유상, 취득으로 본다. 없으면 증여, 취득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 간,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으면 끝말은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 오른쪽에서 과점 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가 포인트,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부동산 등이란 말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의 의미, 취득으로 본다에 대한 내용, 지분율만큼의 의미.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 D페이지에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면 끝말은요. 모두 취득으로서 과세. 과점 주주가 나오면서 증가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증가분 취득.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면 끝말은 증가분. 증가분이란 말은 후 과점 주주에서 종전 과점 주주를 뺀 차이난 비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로써 아시면 되죠.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서 문장 가볼 때 설비 하나가 되어 이 말이 나왔으면 끝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지목 변경 나왔으면 끝말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외국인 소유 나오면서 뒤에가 임차여 수입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수입 한자. 상속 나왔으면 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자. 끝말은 취득으로 본다. 문장에서 조합이 나왔으면 과세. 바로 옆에가 조합원용 그랬으면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이 나오는데 바로 옆에가 비조합원용 이렇게 나왔으면 비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내용이 방금 했던 내용으로서 아까 3분은 거짓말 좀 보탠 거고 실질적으로 딱 5분 걸렸네요. 이 5분 내용이 오늘 배웠던 내용에 4시간 배웠던 거 총괄입니다. 그러면 5분 내용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4시간 배웠던 거 다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내일, 일요일 날 보강한다겠죠? 일요일 날 보강하는데 그때에 대한 내용의 시간은 10시 반에 시작할게요. 10시 반에. 왜 그러냐면요. 오늘 저 수업 끝나고 막바로 서울 올라가요. 서울 올라가면서 내일 수업이 평택 수업이에요. 서울 올라가서 평택 수업 끝나고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울산서 다시 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워낙 촉박하니까 10시 반쯤 합시다. 그리고 여기 수업 끝나자마자 다시 또 수업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강남 수업입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 좀 이렇게 좀 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10시 반에 시작할게요. 일요일 날. 끝나는 시간은 5시로 끝낼게요. 이제 절대 뒤로